자, 그러면 오늘은 신체 활동의 이제 본격적인 이득으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이러한 연구를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첫째 조기 사망. 미국의 경우에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우에 사망률 1위는 coronary artery disease라고 표현해서 coronary artery disease에서 CAD 이 CAD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우리말로는 관상동맥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관상동맥증은 혈관이 주로 막혀서 사망하는 병입니다. 여기 2위도 심장병이라고 해놨는데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을 살리는 당면 과제가 심장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사망하고 심장병하고는 굉장히 무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인데요. 사실 심장병하고 뇌혈관 질환은 이웃집 사촌입니다. 이 심장이 막히는 경우와 뇌가 막히는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심장에서 막힐 것이 뇌에 가서 막히는 경우, 특히 이제 뇌 같은 경우는 큰 혈관이라기보다는 실핏줄이 막혀서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그러한 기관들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언어가 장애가 된다든지 신체 움직임이 장애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심장병하고 뇌혈관 질환하고는 이웃집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형 당뇨인데요. 이 이형 당뇨는 선천성으로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당뇨가 이형 당뇨이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약 4만 명이 이형 당뇨여서 정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형 당뇨도 상당히 위험하지만 이형 당뇨는 후천적으로 인슐린이 조절이 안 돼서 걸리는 당뇨병이 이형 당뇨입니다. 그런데 이형 당뇨는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정기적인 유산소량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혈중에 녹아있는 그 어떤 지혈 이러한 그 지방 성분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사작용이라든가 또 각종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체중 증가라든가 또 다이어트라든가 또 심폐근적성 향상이라든가 또 노인의 경우에는 낙상을 예방한다든가 또 우울증이 감소된다든가 인지기능 특히 노인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게 반드시 노인에만 해당이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인지기능이 많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각, 다시 바꿔 말하면 잘 걷는다든가 뛴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통칭적으로 싸잡아서 기능 건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복부 비만의 감소라든가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뛰게 되면은 복부 비만이 감소가 됩니다. 사실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복부 비만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복부 비만이 많아지면 신체 전반적으로 비만한 것보다도 복부 비만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못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잘 먹게 되면
그거에 가장 민감한 것이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부 비만을 감소시킬까 하는 것이 요 근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체중 감소 후 체중 유지. 체중이 감소하고 그걸 다시 원 상태로 쓰면 효과가 없겠죠. 그러한 그 요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 고관절이 파절의 위험성이 있는데 뼈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이 고관절 파절의 위험도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의 밀도가 증가하고 운동하면 잠 잘 자죠. 이 멜라닌 색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잠을 깊이 자고 오래 잘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깊이 자고 오래 자는 건데 오래 자지는 못하지만 또 깊이 잘 수 있는 잠의 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의 폐, 여성들의 폐 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 내막암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오적을 흔히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세던터리 라이프라고 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위험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혈압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혈중 지질 때문에 복부에 비만이 생긴 사람, 네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 다섯 번째는 비만인 사람. 비만인 사람은 심혈관에 이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만이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지만 이 비만도 유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신체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자 이게 전체적으로 뇌의 호르몬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의 기분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개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고작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의 능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화 능력이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대사가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감소하고 몸무게가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유방이나 그 다음에 난소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러한 암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근력과 톤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뼈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혈류가 원활해진다, 순환계가 원활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양질의 건강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체력이 좋아지고 또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사실 이 자세가 흐트러져서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되면 척추가 이상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척추의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자세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신체의 균형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심장을 갖게 되고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면역력이 커집니다. 특히 요 근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데 이 운동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동네 테니스장도 문 닫아놨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아마 접촉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좀 장소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체중 조절하는 데 원활하고 건강한 근육과 뼈를 가질 수 있다. 아까 그 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우울증이 감소하고 불안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예방되고 감소되고 양질의 잠을 잘 수 있고 인지기능이 개선되고 정신기능 개선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릴렉스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득으로 인해서 사회가 통합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나 운동의 기능 때문에 전두환 정부 때는 우리나라의 그 프로스포츠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바로 전두환 정부 때 생겼어요. 여러 가지 그 군사정부에 대한 그러한 그 반감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스포츠에 빠지면 그러면 반정부 활동도 조금 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전두환 정부 초기 때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작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회적 기능이 증가되고 관계도 강화되고 타인과의 동반을 즐기게 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관계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이익은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행동 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행복감이 증가되겠죠. 또 긍정적인 기분 상태와 정서 상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감이 향상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 자신감이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성공감이 증가되고 슬픔이 저하되고 설사 슬픈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슬픈 감정이 절제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화를 참는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신체 활동이 필요한가? 이러한 신체 활동이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피트의 원리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시피 150분의 중강도 활동, 중강도 이상의 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분 동안에 중강도 활동을 못하는 사람은 75분 정도의 격한 운동, vigorous exercise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했을 때는 두 개의 운동을 혼합해도 좋다. 그러니까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겸하는 것도 괜찮다. 또 이 체육관에서 기구를 드는 운동, 요가를 드는 운동, 이러한 운동들이 겸비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앉아서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감소시킬까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이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앉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TV를 시청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리고 심폐지구력 운동을 좀 더 늘리고 이러한 삼각형의 구조로 가야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비만일 때 이렇게 배 모양과 사과 모양으로 비만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서 이건 지금 주로 배 모양은 여성형 형태, 그 다음에 사과 모양은 남성형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힙 둘레가 이러한 비만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 허리둘레가 비만한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스캔포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백가죽을 잡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관심 있는 분야,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측정하는 게 여기 2두박근, 3두박근 이쪽 부분의 비만율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피부의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건 생리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운동이 어떻게 순환계에 도움이 되나? 자, 여기 보면 빨간 걸로 색칠해준 것이 동맥이고 파란 걸로 색칠해준 것이 정맥입니다.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큰 대동맥에서 대동맥이 세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머리로 가고, 하나는 이 내장기관으로 해서 다리로 가고, 하나는 이 심장 자체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자체로 가는 혈관이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사망률 1위가 이거예요. 심장을 싸고 도는 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코로너리 아드리 디지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초장부터 막히는데 막힐 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대변 보다가 그 다음에 산에 운동 갔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되는 현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사망률 1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사망률 6위인데 이게 점차 순위가 악당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이 나쁜 쪽으로 개선이 되면서, 나쁜 쪽으로 개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우리의 식단이 변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어지고, 그렇게 감에 따라서 혈관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건 깨끗한 혈관이에요. 자, 두 번째 저쪽 가니까 어때요? 약간 좀 상처가 생긴 걸 알 수 있죠? 그 속에 노랗게 뭐가 변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속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관련돼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래도 좀 혼란스러운 학설들이 많은데,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적정량의 저밀도,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관 내부는 깨끗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혈관 내부가 점차 보면 지름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름이 좁아져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지름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 안에 어떠한 물질이 가서 좁아진 동맥의 지름을 막아요. 그걸 우리가 혈전이라고 표현하는데, 혈전은 다른 말로 피떡이에요. 의사들도 쓰는 용어예요. 피떡. 피떡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응고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응고되면 혈관을 막고 장시간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 혈관이 죽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조직은 어때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괴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심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대개 이 피떡이 왜 생기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차게 보존하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음식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기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한국 음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혈관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적인 것을 줍니다. 여기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의 혈관과 나이 든 사람들의 혈관을 비교해 보면 젊은 사람들의 혈관은 이렇게 지름이 넓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혈관은 어때요? 좁아요. 그래서 이게 젊게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혈관의 지름을 어떻게 하면은 젊은 상태대로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 우리 뇌에서 아까 우리가 운동하면 기분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울증도 개선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 깊은 얘기인데, 자, 세 가지 중요한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뇌에 하나는 우리말로 헤마라고 하는 히포캠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편도체, 그 다음에 하이포탈라머스라고 하는 시상하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곳이 이것은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장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이것은 이 편도체는 우리의 기분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포탈라머스 시상하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그 뇌에서 분비되는 각종 화학 물질,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엔도크린 시스템, 내분비 계통의 중요한 물질들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곳이 굉장히 운동하고 관계가 깊은데 이건 기억력을 담당하는 데라고 했죠. 저건 기분 상태를 담당하는 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다음에 다른 초등체육의 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